안녕. 많은 분들이 제 미군 훈련소 후기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입대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제가 풀고 싶은 썰도 좀 풀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 육군 훈련은 3가지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리셉션이 먼저고요. BCT,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훈련병 기간입니다. 그거는 9주에서 10주 정도. 그리고 마지막이 주특기 훈련 기간인데 그거는 병과마다 기간이 다 다르고 저 같은 파이낸스 병은 9주에서 10주,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가장 긴 훈련 기간을 갖고 있는 병과는 주특기 훈련으로만 1년 6개월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리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리셉션이 물론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엄청 길게 느껴져요. 왜냐면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 트레이니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정신이 없고, 그래서 리셉션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입소 전날에 숙면하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텐데 저도 리셉션 첫날 자정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을 새웠거든요. 리셉션에서 5박 7일 하는 동안 하루에 한 평균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또 가능하면 입소 전날에 좀 충분히 숙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마지막 만찬 같은 느낌인 거예요. 두 번째도 잠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저처럼 잠자리가 예민하고 원래 뭐 수면 장애를 앓았다거나 수면 보조제를 드셨던 분들한테만 드리는 조언입니다. 어디서든 숙면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저는 집에서도 막 잠귀가 예민해서 암막 커튼 치고 이어플러그 끼고 안대 끼고 그러고 자거든요. 훈련소에서는 사실 너무 피곤하고 고돼가지고 숙면을 하게 되기는 해요, 밖에서보다. 그래도 뭐 이제 좀 이따가 파이어가드를 하러 일어나야 된다거나 뭐 그럴 때 진짜 10분이라도 좀 자야 될 때, 아니면은 내 벙크메이트가 너무 코를 골고 저 맞은편에 애들이 안 자고 막 떠들고 이럴 때 하나하나 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어플러그를 끼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이게 조금 해서 빠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동료들 나눠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못 챙겨왔지만 좀 잠들기를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50개 정도를 사갔어요. 그 큰 용량 큰 통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거를 사가셔가지고 잃어버리면 막 찾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냥 새 거 꺼내서 끼고 친구들 필요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진짜 이어플러그는 너무너무 강추고 원래 나는 너무 잘 자고 머리만 대면 뭐 코 곤다 그런 분들은 부럽습니다. 사오지 마세요. 제가 방금 가져오세요를 했는데 세 번째는 또 가져오지 마세요예요. 뭐 사제 비상약, 상비약 같은 거,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 뭐 여분의 옷 이런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한국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입소를 하면 내가 메고 왔던 그 퍼스널 백에다가 내 물품을 다 넣고, 뭐 한국은 집에 보낸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따로 보관을 하다가 10주, 11주 뒤에 그레듀에이션 할 때 다시 돌려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은 거의 밤을 새우고 두 번째 날에 이제 탁 트인 실내 공간에 모여서 자기가 가져온 가방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요. 그러면 거기 바닥이 굉장히 더러운데 내가 가져왔던 짐들이 막 더러운데 싹 깔리거든요. 그럼 교관이 지나다니면서 뭐 이거는 네 가방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는 데다 갖다 놔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버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이고지고 온 게 앞으로 10주 동안 못 쓰게 될 거, 아니면 버려야 될 거, 이렇게 나뉘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저도 이제 입소 전에 지인들이 진통제, 뭐 물파스, 바르는 파스, 붙이는 파스 이런 걸 막 선물 주셨어요. 근데 뜯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싹 버려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웬만하면 가져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대는 이제 뭐든지 다 똑같이 하고 같은 물건 쓰고 이런 거를 지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뭐 내가 스킨 타입이 막 드라이해서 오일리해서 이거 써야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찌질이 취급받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약이나
스킨케어 제품도 의사 처방이 있으면은 그 처방전이랑 같이 소지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내 피부에 더 맞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비웃음 당하고 쓸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는 가져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때 이어플러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어플러그는 사격할 때나 수류탄 던질 때 어차피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어플러그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저한테 너무 필수품이라 약간의 도박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뺏겨도 비싸지 않아서 괜찮고 안 뺏겨서 내가 쓸 수 있으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갔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라 내가 뺏긴 게 저 사람이 안 뺏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뺏긴 게 내가 안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플러그는 도전을 해봤을 때 리스크보다 얻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절대 안 뺏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막 뺏긴 것들이 다른 애들이 갖고 있었던 적이 꽤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까만색 팬티랑 이어플러그를 안 뺏겼는데 또 다른 애들은 사제 팬티랑 뭐 그런 것들을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퍼스널백에 넣고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케바케 사바사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이게 뭐 내 짐이랑 보급해준 짐이랑 다 들고 막 뛰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리셉션 마지막 날. 그때 굉장히 무거운데 특히 여자분들은 체중이 해봤자 100에서 120파운드 나가잖아요. 근데 막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뛰었는데 다 못 쓰게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러면 아까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만색 튼튼한 전자시계 있죠. 뭐 G샥이나 카시오 같은 거 튼튼한 거 막 아무데 부딪혀도 되고 그런 전자시계는 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색의 카드 지갑 그런 것도 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 가져오지 마시고 단색 카드 지갑 튼튼한 거 튼튼한 전자시계 까만색 그리고 이어플러그 그거 빼고는 가져오지 마세요.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튼튼한 까만색 전자시계 그리고 튼튼한 무난한 색깔의 카드 지갑입니다. 전자시계는 당연히 뭐 필요한 이유를 아실 거고요. 지갑은 그 군대에서 첫 월급의 일정 금액을 ECC라고 하는 이글 캐시 카드라고 하는 카드에 넣어서 나눠줘요. 여자분들은 700불, 남자분들은 350불, 저 때는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트룹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한 물건 살 때, 샴푸 같은 거 살 때. 남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왜 여자는 700불 주고 남자는 350불 주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다 자기 월급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월급도 똑같고 계급이 같으면 그러니까 내 월급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 걸로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텅텅이 소리 듣고요. 그냥 자기 월급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는 머리를 빡빡 밀지 않으니까 헤어 젤 써야 되고 샴푸 써야 되고 생리대, 브라 이런 거를 사야 되잖아요. 남자들한테 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금액을 월급에서 미리 떼서 거기에 넣어놓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밸런스를 만약에 다 쓰면 자기가 밖에서 가져온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ECC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가져왔던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그 ECC 보급받은 거 그리고 그린카드, 영주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로 그렇게 4장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카드 지갑 들고 다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밖에서 파리피플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0불짜리 서너 장 챙겨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것도 다 카드 지갑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현금은 안 가져갔는데 현금만 받는 파리피플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막 현금 인출기 앞에 애들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해서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현금 조금, 카드 4-5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가져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더도 덜도 말고. 그리고 비싼 지갑, 장지갑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왜냐면 워낙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어서 뭐든지 도둑 맞기도 쉽고, 내가 막 잃어버려 놓고 뭐 자기 비싼 거 없어졌다고 이렇게 찡찡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 의심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듣기로 남자분들은 국방색 속옷 같은 걸 트룹스토어에서 판다고 들었는데 여자들은 흰 팬티만 팔거든요. 진짜 최악이잖아요. 생리하는데 흰 팬티만 입어야 되고, 막 하루 종일 밖에서 흙바닥에서 뺑뺑이 돌고 이러면 팬티가, 여자들은 신체 구조적으로 좀 분비물이 더 나오니까 네스티해지잖아요. 제 상사들, 여자 상사분들도 아무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무튼 여자는 흰 팬티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선택권이 없어요. 흰 팬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흰 팬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팬티 라이너를 많이 사서 수시로 갈아줘서 조금 덜 찝찝했어요. 그게 팁이라면 팁인데, 여기 포켓이 있어요. 군복에. 거기에 팬티 라이너를 몇 장씩 넣어놓고 수시로 갈아주면 좀 낫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필드 트레이닝 나가면 남자들이랑 같이 포를파리라는 걸 쓰게 되는데, 안에 분변이 막 점점 차요. 하루하루. 그게 가득은 아니지만 막 점점 차오르는 분변, 네스티한 데서 화장실 써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팬티 라이너 갈아주면 그나마 좀 상쾌합니다. 이거는 리셉션 때 사시지 마시고 베이직 가서 사세요. 리셉션 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5번째는 뭔가 외워가는 것들인데요. The Army Song, 그리고 Soldier's Creed, Army Value 이런 게 있어요. 복무신조 같은 거, 군가 이런 건데요. 주변에 군 출신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가면은 알아서 다 외워진다고, 뭐 걱정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처럼 미국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은 하나라도 외워가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최소 미국에 제 지인들은 10 몇 년 살았고 미국이 더 익숙하고 이런 친구들이라 그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군대 용어도 생소하고 영어도 어렵고 이러니까 알아듣기가 쉽지 않고 귀에도 익지가 않고 입에도 안 붙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여기 로컬 애들도 막 얼타고 못 알아듣는 용어가 많은데, 나 잘났다고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 뭐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거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하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성실하게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외워가시면 도움 되니까 외워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는 베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room, dormitory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베이라고 하고,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안 하고 latrine이라고 하고, 물 마시는데, 그런 데는 물 뜨는데 water buffalo, 물이 들어있는 그 가방은 camelback, 그리고 밥은 meal 언제야, meal time 언제야 이렇게 안 하고 chow라고 해요. chow time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름이 다 달라요. 식당은 defec이라고 하고. 근데 무엇보다 Soldier's Creed가, 복무신조가 제가 진짜 특히 당황했던 게, 외운다고 외웠는데 미국 친구들한테는 그 액센트랑 리듬이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제가 외운 거랑 저 친구들이 하는 거랑 너무 속도도 다르고 리듬도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I'm an American soldier, I'm a warrior, and a member of a team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애들이 I'm an American soldier, I'm a warrior, and a member of a team. I serv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live the Army valu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맞춘 듯이. 그러니까 저는 외워졌어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보고 그때 가서 얼타지 않으려면 나름 공부를 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Soldier's Creed를 연습하고 외우다 보면 나름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되게 고취되기도 합니다. 군에 각기 다른 이유로 입대를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이렇게 군을 동경해서 자기 욕심에 입대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 혜택 주고 싶어서 그렇게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그래요. 누가 더 나은 이유랄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오히려 뭐 좀 자격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생계 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이상을 따라서 동경하는 마음에 입대한 사람들을 약간 빈정대듯이 막 놀리기도 하거든요.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비웃는 듯한 장난을 치기도 해요. 뭐 군을 동경하는 마음에 입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는데, 누군가를 지키는 직업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임하든 그거는 자기 선택이지만 사명감 가지고 임하면 힘든 시간이 그냥 힘들게 지나가지 않고 진짜 엄청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단순히 신분, 뭐 혜택 이상의 것들이에요.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본인한테 좋아요. 저한테 좋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급품 받는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에서 보급받는 물건들은 다 이슈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슈받은 gloves, 이슈받은 boot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급품 받는 날은 큰 더플백 2개를 받고, 보스턴백 같이 생긴 초록색 큰 가방이에요. 그걸 더플백이라고 부르는데, 더플백 2개에다가 온갖 옷가지들이랑 신발이랑 파리바리 받아요. 근데 그날 흑인 이모들이 바쁘니까 쿠사리 주고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뭐라 하거든요. 그래도 신발만큼은 내 발에 최대한 잘 맞는 사이즈로 골라오세요. 조금 크고 조금 더 작고 이런 거 받았어도 괜한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에 제대로 안 맞는 신발을 받아오면 나중에 발이 아작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부츠를 잘못 받아가지고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겨서 진짜 아팠어요. 그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거 신발 커요, 작아요, 꼭 말을 해서 여러 번 신어보고 자기 발에 최대한 잘 맞는 신발 골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샤피는 네임펜, 유성 매직 이런 걸 뜻하는데, 처음에 트랩스토어 가면 교관이 뭐 이거 사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갈색 가방 꾸러미가 있는데 안에 세면도구들 들어있고 네임펜도 2자루 들어있습니다. 네임펜으로 모든 물건에 이름을 쓰세요. 군대에서는 이렇게 last name으로 불려요. 저는 이씨니까 리 이렇게 불리는데 자기 last name을 여기저기 써주세요. 뭐 예쁘게 쓰지 마시고 크게 보이게 쓰세요. 농담이지만 팬티에도 엉덩이 부분에 저는 쓰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물건에 다 쓰세요. 이게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은 부대에서 같은 물건을 쓰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면은 그 이름 없이 절대 주인 못 찾거든요. 이슈받은 모든 물건에 이름 쓰시고,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번은 이슈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고, 그 물건들이 다 안 싸거든요. 군인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사는 물건들 다 비싸요. 방산비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양말에도 쓰시고요. 양말 발바닥에라도 쓰시고, 군화에도 쓰고, 다 쓰세요. 군화에도 쓰세요. 진짜 군화 발바닥에 토이스토리 그 우디처럼 쓰세요. 군화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훔쳐간다니까요. 그래서 다 쓰세요. 나중에 싸움 났을 때 옷 뒤집어 까가지고 이거 내 거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부모님이 여태 청소를 도와주셨거나 뭐 원래 깔끔한 편이 아닌 분들, 저는 둘 다 해당하는데요. 군인은 항상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고, 갑자기 무슨 물건 뜬금없이 가지고 모이라고 해요. 뭐 3분 안에 말도 안 되게. 그럴 때 그거 어디다 뒀지 하면은 그런 거 안 됩니다. 어디에 뭘 두는지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다 알게 되지만 그 전에 미리 그런 생활에 좀 익숙해지시고, 내가 더럽힌 게 아니어도 이제 나서서 청소하고 좀 그런 습관이 들면 좋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팀문화기 때문에 네가 치우든 내가 치우든 그 생활 공간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늘 깨끗이 치워져 있어야 되고,
트레이닝 없는 시간에 주로 뭐 화장실, 베이 어디든 계속 청소를 많이 시키는데 청소는 진짜 생활이라고 미리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좋고 가끔 여기는 뭐 청소부가 없냐 이런 말 하는 또 텅텅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리더의 자리를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먼저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손으로 만지기 싫잖아요. 근데 음식점 알바 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막 손으로 만져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막 솔선수범 하시면 리더의 자리에 가보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어떤 투표 같은 게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그때 고생하길 잘했다 하는 약간 보상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썰을 풀다 보니까 즐거워가지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배틀 버디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우조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부터 훈련병 생활 마칠 때까지 언제 어디든 배틀버디랑 같이 다닙니다. 먹고 자고 싸는 거 다 버디랑 같이 다니고요. 제가 배웠던 배틀버디 적정 거리는 arm's reach예요. 내가 손이 닿아야 저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계속 arm's reach로 다닐 순 없지만 그 랭크로 다닐 순 없지만은 그게 정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버디가 있어야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는 안 돼요. 군대 자산으로서 국가 자산으로서 이제 BCT로 쉬핑이 되는 날인 거예요. 이날은 리셉션을 마치는 날이고 BCT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직 몸이 전혀 군인화 되지 않았는데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보급품이 가득 들어있는 꽉 찬 더플백을 양손으로 들고 앞에는 뭐 어설백이라고 그것도 무거운 가방이 있어요. 어설백 메고 뒤에는 럭색을 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퍼스널 백도 있죠. 그것도 캐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슈 받은 보급 물품은 남녀 같잖아요. 그래서 여군들이 이때 꽤 힘들어하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첫날 짐 검사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짐을 100g이라도 줄이고 싶을 정도예요. 이날은. 그래서 최대한 물건, 사제 물품 진짜 가져오지 마세요. 리셉션에서 트립스토어에 데려가잖아요. 그때도 교관이 이거 꼭 사라고 하는 것들만 사시고 내가 그냥 살까?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 BCT에 가도 트립스토어에 가거든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 쉬핑 데이 때는 절대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짐 느리지 마시고 이미 내가 가진 것만 들고 짐만 들고 뛰어도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짐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해서 리셉션 전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썰을 풀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조만간 이제 BCT에 대해서도 또 미리 알아뒀으면 좋았을 것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